8구단님, 진도믹스 7개월 아이와 비숑 7개월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진도믹스 아이가 너무 예민해서요. 서로 따로따로 각자 공간에서 생활한답니다. 제가 이제 요 초반에 진도믹스 7개월, 비숑 7개월 요 견종만 듣고도 걱정이 앞섰어요.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마 활동량 차이도 있을 거고 성향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리돼서 생활하시되 비숑 아이의 에너지 소모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차분한 산책을 함께 시키세요. 막 뛰어노는 전력 질주하는 산책 말고요. 차분하게 내 양 옆에서 걸어다니는 산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같이 하냐에 따라서 반려견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해주시고요. 그게 산책 또는 차분한 놀이 활동에 노즈워크가 있는데 먹이의 앞에서 좀 예민한 아이라고 하면 노즈워크도 분리된 공간, 그러니까 시야에 보이지만 서로 접촉할 수 없는 상태, 환경에서 노즈워크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님, 친정에 현재는 실외견 2마리가 따로 묶여있긴 한데 한 울타리에 줄 없이 같이 있게 해도 될까요? 답변 일일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실외견 2마리를 풀어놓고 같이요? 2마리 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2마리 사이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짖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겠죠. 김단비님, 저희가 자동 리드줄을 사용하는데 교육할 땐 자동 리드줄로 해도 될까요? 아니요, 자동 리드줄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일반 끈 리드줄 있죠? 1.5m에서 최대 2m 이내의 줄 구매하셔서요. 펫을 부탁해에서 리드줄과 목줄과 가슴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리드줄은 보호자님이 고정하고 쓰신다고 해도 바로바로 통제가 어렵고요. 손이 쓸리실 위험성도 있고 교육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자동 리드줄은 권장해드리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끈줄 구매하셔서 사용하세요. 이선실님, 훈련사님, 2살 된 푸들인데 산책 나갈 때 신나서 잘 나가는데 왜 산책 코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고 꼬리가 말려 들어간 상태에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줄을 당기기까지 합니다. 정말 매번 이러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집 주변에 무언가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나가는 길에는 아이가 신나서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길에는 뭔가 과거의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제가 영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펫을 부탁해 카페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구글 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영상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찍어서 작성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만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공간에서 무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갈 때에도 천천히 한번 나가보세요. 신나서 빨리 나가느라고 보호자님이 캐치 못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나갈 때에도 그 두려워하는 공간 있죠. 그 공간을 천천히 나가면서 진짜 괜찮은 건지 확인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아닌 경험이 아닌 거라고 하면 단순히 들어가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찬님, 차 타고 어디 갈 때 차 안에서는 저한테만 안기고 캔넬에 잘 안 들어가려 해요. 혹시 운전 중인 차 안에서 캔넬에 아까 말씀해주신 양말 노즈워크 해줘도 될까요? 해줘도 돼요. 근데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뭐 흥분도가 높거나 하면 간식도 잘 안 먹고 노즈워크도 잘 안 먹거든요.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제공하셨는데 아이가 간식도 잘 먹는 아이고 노즈워크도 잘 즐기는 아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즈워크 제공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괜찮아, 차에 혼자 캔넬 잘 적응해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제공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자동차만 타면 엄청 낑낑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도 이상하게 낑거리는데 비슷한 이유로 불안해하는 걸까요? 네, 엘베는 정말 하루에 최소 4번 이상은 매일매일 타는데도 그러네요. 당연하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탄다고 해도 이 움직임 자체가 반려견에게는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네 발이 땅에 닿은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앉아있고 엎드리고 쉬는 게 강아지의 생활에서는 일반적인데 어디에 탑승하고 그 움직임이 사람에겐 크지 않지만 반려견에게는 굉장히 미세하게 다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타는데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에 따라서 금방 적응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평생을 그 엘리베이터 타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하게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간식을 챙겨 나가셔서, 좋아하는 무언가를 챙겨 나가셔서, 그게 일반적으로는 간식이겠죠? 챙겨 나가서 내 눈 보게 하고 옳지 차분하게 칭찬하고 간식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보상은 잘 못해줬던 것 같네요. 차영민님. 그쵸? 보호자님들이 항상 훈련하시면 제지에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거든요. 혼내는 건 되게 잘하세요. 근데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했을 때 칭찬이 부족해요. 차영민님. 산책 시 줄당김이 심해서 앞선 방지 하네스를 착용하고 당기면 거꾸로 가는 걸 했는데 그걸 산책 시간 내내 하려니 계속 제자리 왔다 갔다 밖에 못해서요. 앞서 나가려는 순간 타이밍에 맞게 제지하시고 이미 한 걸음 이상 앞서 나갔다 하면 그때 돌아오시는 거를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앞서 나가고 돌아가고 앞서 나가고 돌아가고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나가려는 순간 툭 쳐서 내 옆에 그리고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제지만 반복하시면 뭘 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옆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고 좋은 경험을 만들어 주셔야지 반려견에게도 동기부여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 없이 계속 내 옆에 와, 내 옆에만 있어야 돼 하면 조금 걷다가 또 다시 앞장서서 가요. 얘한테는 보호자님이 제지하시는 그 강도보다 냄새 맡고 싶고 앞장서서 가게 하고 싶은 그 욕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높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요거랑 동시에 옆에 잘 따라가는 걸 함께 칭찬하고 보상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4, 5개월이에요. 갑자기 거실 창문을 보면서 얼마 전부터 막 짖기 시작했어요. 원래 진짜 안 짖던 강아지였거든요. 제가 있을 때만 그러고 혼자 있을 때는 또 짖지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짖지 말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반려견 대부분이 혼자 있을 때는 짖음이 잘 없는 편이에요. 외부 소리가 나도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보호자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경계심이나 앞장서서 짖는 거나 하는 게 좀 더 심해지거든요. 하나의 무리 구성원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짖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부 소리 짖음 교육이랑 비슷해요. 짖으면요 자기 자리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마구마구 칭찬해 주시는 거. 하우스 기다려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혹시나 소리 때문에 짖는다고 하면 그 특정 소리를 녹음해서 작은 소리부터 들려주시면서 둔감화 교육해 주시는 거. 그리고 평소에 차분한 에너지를 많이 아이한테 넣어주셔야 돼요. 실내에서 혹시라도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다. 보더콜리 4, 5개월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캔넬에서 쉬는 시간, 문 닫고 자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태규링님, 11살 말티즈입니다. 매년 겨울에 옷 입고 산책을 잘 했는데 올 겨울에는 산책을 하기 싫은 건지 제자리에서 서서 천천히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데 추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매년 겨울에 항상 잘했대요. 11살 마티즈면은 나이가 좀 있어서 작년과는 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아마 추워서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산책 나가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들어와서는 괜찮다고 하면 옷 입는 게 문제이거나 밖에 추위 문제이거나 따뜻한 저기 한낮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래도 뱅글뱅글 돈다고 하면 뭐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 주위 앞뒤 상황을 보시면 돼요. 얘가 평소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냐, 딱 나가자마자 그 모습을 보이냐 하면 아마 추위,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책량을 좀 줄이고. 소풍님, 13개월 말티푸인데 운동장 가서도 사람만 찾아다니며 배 보이고 애교떨 정도로 사람 좋아하는 아이라 그런지 집에서도 늦은 밤이 되도록 절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 않고 사람 주변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방으로 들어가야지만 하우스에 들어가서 자요. 늦은 시간에도 거실에 앉아 TV도 보고 하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10시만 되면 강제로 방에 들어가야 해요. 사람이 있어도 집에 자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캔넬에서 재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이가 외부 소리나 보호자님 움직임에 대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쫓아다니고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게 오픈형인 방석이나 쿠션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런 식으로 캔넬
아늑하게 조성하셔가지고 캔넬에서 쉬고 자는 시간을 늘려주시면서 거기서 재워보세요. 김희선님, 며칠 전에 심장사상충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심장사상충 약 바르면서 위생관리도 해주셨는데 아이가 입질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서 발톱관리 해줄 때는 입질이 전혀 없거든요. 낯선 사람이 발톱이나 귀 등을 만져서 예민했던 걸까요? 처음 그랬을까요? 반려견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 신체 접촉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 신체 접촉하는 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래요. 낯선 사람이 만져서 아마 예민했을 거예요. 또는 그분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반려견이 좀 불편하게 어디를 만졌거나 잡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 표현으로 입질을 했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입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보호자님이 실내에 함께 계시면서 더더욱 위생관리할 때 발 만지고 맛있는 간식 주고 또 엉덩이 만지고 맛있는 간식 주고 그리고 병원 이라는 공간 자체를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요. 산책 시에 들려서 거기 뭐 간식을 간식을 판매한다고 하면 방문해서 간식 사서 거기서 바로 간식을 주신다든지 병원이랑 좀 친해지는 경험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순간순간 당연히 제한을 하면 힘들어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하고 차분한 산책을 원하기 때문에 제한 산책을 유도하는 거예요. 얘를 혼내려고 너 냄새 못 맡게 제한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한 산책을 해주셔야지 반려견이 내 옆에 따라 걷고 차분하게 걷게 되고 그럼 주변 경계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한 산책을 권장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독한 꾸레님의 반려견이 흥분도가 높지 않고 그래서 노즈워크 마킹 자유롭게 두시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전 그거 좋아요. 찬성해요. 왜냐면 흥분도 높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반려견은 저 흥분도도 높고 산책 시 줄 끌어당김도 있고 짖음 공격성 등등이 있기 때문에 훈련사들이 일반적인 케이스로 만나보는 그 반려견 케이스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한 산책을 많이 권장하는 걸 거예요. 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답변 못 드린 거는 다음 주 목요일에 드리거나 아니면 그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고다님, 양아치 보면 보는 개스키님, 김희선님. 와, 고양이계 제2의 오은영 선생님이래요. 강아지계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반려견 훈련사인데. 네, 감사합니다. 고독한 꼬레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도 흥분도가 높지 않은 아이여서 다행이네요. 자유로운 산책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8시에 찾아올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스스로 교육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점 또는 이렇게 했더니 진짜 잘 됐다 하는 점 또 목요일 8시에 찾아와서 남겨주세요.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